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젯밤도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지력이 보이지 않고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하락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독특한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하락 추세 중이니까 그냥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 중에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죠. 하락 추세 중에는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상승에 무슨 이유가 있어 상승을 하고 하락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어젯밤에도 뭐 하락의 이유를 찾자면은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하락 추세 중에 그냥 잘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빠질 만한 이유가 계속 있긴 있는 거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통화 정책에 좀 변화를 나타내는 좀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하루 만에 시장의 그 결과가 온전히 다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설 내용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연설 내용을 몇 거래일간 소화하면서 천천히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제일 좋은 설명일 것 같고, 물론 이제 어젯밤에도 경제지표 발표라든가 연준 뭐 총재들의 연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도 이 파월 의장이 연설했던 그런 내용을 크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증시가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을 소화하면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하여튼 하락을 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어젯밤에 그래서 무슨 지표들이 나왔냐? 독일 CPI가 나왔습니다. 독일 CPI가 7.8이 예상치였는데 7.9 나왔으니까 긴축 우려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근데 뭐 저런 걸 가지고 충격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뭐 지표가 좀 높게 나와서 긴축 우려가 여전함을 잘 이야기했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여기 컨슈머 컨피던스라고 해갖고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 표현을 해야 되나, 한국말로요. 하여튼 저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죠. 졸트 잡 오프닝스라고, 요거 하여튼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초록불 들어와 있죠. 둘 다 경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 다 잘 나왔다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튼튼하구나. 생각보다 뭐 소비자들이 어떤 뭐 지금 시장에 자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나타난 거죠.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야, 이거 긴축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저런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 75bp 인상 가능성이 뭐 순간적으로 72%, 73% 부근까지 좀 올라가는 것도 좀 봤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죠. 나스닥하고 S&P가 여기 8월 중순부터 해서 딱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때쯤부터 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요. 이때쯤부터 지금까지 지난 두 달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 뭐 이렇게 해갖고 쭉쭉 반등을 두 달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이런 관점이었다면은, 이 8월 15일 16일부터 해서는 확실히 좀 관점이 바뀌어서 좋은 것은 나쁜 것, good is bad라는 관점이 지금 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나쁜 것도 나쁘고 좋은 것도 나쁘고 그냥 하락 추세로 와 있으니까 일단 모든 걸 안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관점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정말 경제가 좋다라고 해서 주식을 오르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상승시키는 재료로 활용되는 게 아니고, 야,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연준이 더욱더 기를 쓰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겠구나라는 쪽으로 안 좋게 해석이 돼갖고 굿 이즈 배드의 관점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드니까 저런 관점도 바뀌고 시장이 잘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각종 총재들의 연설도 있긴 있었는데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죠. 대부분 뭐 인플레이션이 니네가 예상한 대로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 긴축을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도구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뻔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게 어제 나온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 윌리엄스 총재도 뭐 나와서 뭐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파월의장 연설 내용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게 없었다는 내용이 계속 긴축 우려를 자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거다. 하여튼 뭐 기준금리 많이 올릴 거고 또 그리고 그 higher for longer라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통화정책의 변화 그 내용도 이야기했고요. 금리 내년까지 올린 뒤에 제한적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라고 써져 있죠. 저게 그거예요. higher for longer.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바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오랫동안 좀 지속시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거죠. higher for longer. 그런 이야기 또 했고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인플레 낮추는 데까지 몇 년 걸린다. 뭐 수년간 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QT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긴 했는데 이 부분 좀 잠깐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QT 조기 중단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대차 대조표 조정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 오고 이러니까 QT를 좀 빨리 종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QT도 계속 할 거다. 대차 대조표 축소도 계속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오래간만에 요걸 좀 보긴 봤거든요. 이 연준 자산 내용을 봤는데 이게 보시면 조그맣게 여기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시원찮죠. QT 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긴 나는데 거의 이 대차대조표가 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QT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좀 속도가 좀 시원찮긴 하죠. 이런 점들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근데 오늘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양적 긴축 2배 확대해서 뭐 매달 950억 달러씩 빨아들인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고 나면은 이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여기 지난번에 보면 2017년, 18년도에 보시면 요렇게 좀 빨리 좀 대차대조표가 축소됐던 케이스가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참고로 이때 QT 해가지고 코스피 박살 났었죠. 이때도 한 1년 넘게 시장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QT도 한 악재인 거죠. 하여튼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테이퍼링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어젯밤 하여튼 그죠? 미국 증시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긴축 우려 때문에 하여튼 다 같이 시장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증시 하락하고 위험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들을 도망가자.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위험자산들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거죠. 보시면 원자재들 예를 들면 구리 가격 같은 거 지금 이 쌍고점을 만드는 듯 합니다. 쌍고점. 여기 물론 여기 고점이 좀 높아졌어요. 이때 고점이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 고점이 이 정도 높아진 거를 그러니까 그 고점이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잠깐 높였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전고점 저항을 넘지 못하고 재차 아래로 밀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쌍고점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고점은 좀 높였지만 그래서 전형적인 쌍고점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쌍고점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리 같은 거 하락을 했고 또 그리고 이 국제유가 같은 것도 어젯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95달러를 강하게 붕괴시켰어요. 잠시 영상 좀 끄고 다시 95달러를 강하게 붕괴시키고 8월 29일 날 만들었던 장대 양봉을 그대로 다 감싸서 장악을 해버려 갖고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다시 나온 거죠.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워낙 좀 애매해졌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어제 장대 음봉이 좀 심상치가 않아 가지고요. 좀 더 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일단 유가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유가 시원하게 아래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위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방향성이 좀 약간 오리무중합니다.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하락으로 인해 갖고 일단은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저항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저항대에 터치도 못하고 지금 밀린 거라 일단 좀 그림이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은 일단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다시 88달러를 붕괴시켜야 아래로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은 일단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긴축 우려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 그죠? 그 긴축 우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원자재들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원자재들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같은 것도 이 쌍고점을 만들고 어떤 지지력을 붕괴시키면서 다시 아래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단 보인 날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박스권이니까 제가 뭐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미국 증시 뭐 잘 빠지고 있어서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스닥인데요. 12,150 정도 가야 어떤 지지선이 있으니까 뭐 일단은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빠져야 될 자리에 잘 빠지고 있고 지난 2거래일 동안 12,550이라는 자리에 돼 있는 저항을 확인을 했다. 저항을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굉장히 지금 차분하게 잘 빠지는 겁니다. 이거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고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대폭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차분하게 아무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락 에너지를 차분차분하게 조금씩 아껴 쓰면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물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잘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아래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 이까지 내려와서 이제 약간 좀 물론 지금도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나스닥이 뭐 여기 여기 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중바닥형을 이렇게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많이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이 최대한 적게 내려온 상태에서 빨리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전형적으로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모습은 일단 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약간 좀 그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적당히 어제 정도는 올라줬었어야 됐죠. 어제 정도는 좀 하방 경직성 보여주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좀 다중바닥형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낮아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매수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이야기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뭐 잘 하락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중간 자리에 약한 지지선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그것도 일단 붕괴를 시키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3,900까지 일단 목표치는 열린 겁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매수세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다 대고 특별히 뭐 기술적으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빠지고 있다 한마디면은 그냥 게임 끝나는 것 같아요. 요거는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그렇다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지금 이게 시장이 굉장히 차분하게 힘을 아껴가면서 잘 빠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일단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N자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빅스가요. 그래서 하여튼 뭐 힘을 아껴 쓰면서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죠? 하여튼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막 그 하방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막 입꼬리 올라가고 막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다중바닥형에 대한 가능성이 살아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오늘 밤에 당장 매수세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또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런 자리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하여튼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치국 먹어서도 안 되겠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요. 추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간은 예전처럼 상승의 편이 아니고 하락의 편이긴 하죠. 하락 추세니까 일단 시간은 하락의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이 달러하고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해요.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 이 초록색 양봉이거든요. 어젯밤에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달러가 오르고 있는데 유로화도 같이 오르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원자재들은 빠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여튼 모습이 재밌습니다. 원래는 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의 50%를 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유로화거든요. 그래서 유로화가 오르면은 달러는 떨어지는 게 맞고 달러가 오르면 유로화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근데 얘네 둘이 같이 오르더라는 거죠. 얘네 둘이 같이 오르고 있고 심지어 그 와중에 원자재는 빠지고 있고 이 달러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달러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유로화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유로화가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자재들이 좀 많이 빠졌죠. 어젯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어젯밤에는 하여튼 정말 그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굉장히 좀 혼조했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지금 어딘가 이 가야 될 때에서 잘 못 가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고점 자리인데 이 전고점 자리에서 계속 지금 버티고 이러고 있죠. 빨리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가야 될 때 일단 잘 못 가고 버벅버벅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 이게 좀 생각보다 강하단 말이죠. 물론 달러 인덱스도 강하니까 지금 이게 세상이 어디로 가려는지 지금 일단 잘 알 수는 없는데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가 죽어야 달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유로화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지금 어딘가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중요한 저항까지도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인지 일단 뭐 전 도무지 잘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뭐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뭐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하여튼 더 올라갈 거면 여기를 돌파한작 해야 되는 거고 붕괴시킬 거면 아래로 붕괴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여기다 6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그 와중에도 주식시장은 빠지고 있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지금 아직까지 저도 이해가 좀 정확하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유로존에 뭐가 뭐 좋아진 게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일단 당연히 이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지난 6거래일 동안 이렇게 했다 해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해석하는 게 맞긴 맞을 텐데 하여튼 6거래일 동안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게 이게 하방을 유로화가 죽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깝깝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엔 여기 위에 있는 저항 테스트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 완전히 방향성 정한 건 아닌데 좀 하여튼 달러 강세가 지금 갈 때 못 가서 멈춰 있고 유로화는 또 슬슬 올라오려고 하고 주식시장은 빠지고 있게 뭔지 일단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지금 뭔가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추세는 유로화 아래로 가고 있고 달러는 위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으로 달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천연가스. 어쩌면은 이게 유로화가 저렇게 강한 게 천연가스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긴 해요. 최근의 움직임이 사실 천연가스의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천연가스 가격이 유로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리긴 했잖아요, 요즘에. 그죠?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서유럽에 있는 이 유로존의 메인 국가들이 힘들 거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요즘에 천연가스하고 유로화가 좀 많이 동조화되는 것 같긴 한데 얘도 지금 보시면 가야 될 때 못 가고 자꾸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결국 중요한 라인을 붕괴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쯤 됐으면은 더 올라간다,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라인 재차 붕괴시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 위쪽으로 가는 거 일단 보류해야 됩니다. 이거 위쪽으로 천연가스 롱 위쪽으로 올라가신다고 보신 분들 지금 어젯밤까지 이렇게 하락해서 여기 있는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이 어디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요 자리예요. 9.16 정도 자리인데 9.16까지 붕괴됐으면 이거 아래로 가겠다라고 일단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위쪽으로 가야 될 때 지금 못 가고 일주일 이상 저항을 누적시켰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가야 할 때 또 아래쪽으로 못 가면은 또다시 방향이 위쪽으로 틀어지는 것이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위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아래쪽으로는 지지선 9.16을 붕괴시켰으니까 더 아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롱베팅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일단 도망가셔야 됩니다. 상승 보시는 분들은 도망가셔야 돼요. 이건 오히려 하락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유로화도 6, 7거래일 동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점들 좀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유로화가 생각보다 강해 보인다라는 거. 오늘 밤에 유로화가 중요한 자리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자. 달러화도 아마 오늘 밤에 갈 거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어떤 이 유로화와 달러화의 움직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대부분 그냥 뭐 평이한 움직임이라 갖고 제가 뭐 딱히 뭐 점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고, 한국 증시 보기 전에 반도체 지수는 시원하게 가야 될 때 잘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들 다 붕괴시키고 나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하락 추세 접어들었죠. 얘도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들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기차 친구들 같은 경우도 테슬라 액면 분할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지지선 드디어 와장창 했죠. 와장창 하고 나서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고 일단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한국 증시 보기 전에 이런 점들을 좀 미리 체크했습니다. 전기차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좀 부담스럽고 뭐 이런 점들 생각해보면 한국 증시는 좋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 같은 거 2만 달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 조만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안 좋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봤고요. 오늘 밤에도 하여튼 경제지표 발표들이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프랑스 CPI, 뭐 독일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하여튼 각종 CPI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럽 물가지표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구경을 해 보자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저기 그거 있어요. 오늘 중국에서 잠시 후인데요. 잠시 후에 중국에서 PMI 나옵니다. 중국 PMI. 이거 중국 제조업 지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일단은 삼성전자 개파락 출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하락 출발 이렇게 됐네요. 반도체 지수 하락, 뭐 테슬라 이런 거 전기차 하락 이런 거 하니까 일단 분위기 안 좋게 출발을 하긴 했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양봉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 자리에 튼튼한 지지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장 마감하고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최소 뭐 강력하게 상승 전환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저점이 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좀 지켜지고 이래야 뭐 어떤 지지력을 이야기하기가, 그래야 어떤 그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양봉이 올라와도 약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여기서 이제 그 47만원짜리 쌍고점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4만원을 빨리 붕괴시켜야 이게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47만원을 시원하게 돌파한 척 해야 위로 가는 겁니다. 그죠? 한국 증시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은 방향성 고민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국 증시는 일단 뭐 개파락 좀 많이 출발했네요. 그죠? 좀 강력한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양봉 만들고 있는데 일단 그죠? 아무리 양봉이라도 이건 일단 하락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양봉이긴 양봉인데 결과적으로 0.6% 0. 뭐 하여튼 이 정도 하락이잖아요. 하락. 이런 것들 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 부분에서 어떤 눈에 띄는 지지력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잘 빠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천천히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 대고 딱히 뭐 제가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빠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일단 뭐 그냥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위쪽으로 일단 잘 가고 있어서 조금씩 고점을 높이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대고 뭐 제가 딱히 할 말도 없고 정배열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마디면은 게임 끝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자꾸자꾸 이제 그 어떤 뭐 상승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되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폭등하고 이래버려야 이게 상승 시세가 끝나는 거지, 자꾸자꾸 이렇게 오르다 빠지고 오르다 빠지고 음봉 나오고 조금 하락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다 된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